자, 이번 시간은 쇼터디 모의고사 민법 총칙이고요. 역시 지금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만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똑같이 안 나옵니다. 이제 변형이 됩니다, 변형. 그래서 변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랄까요? 신작 문제라고 봐야겠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2년도 문제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말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입장이 중요하겠죠. 자, 갑이 자신의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과 을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중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따라서 이거는 인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다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 기억지문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해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그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금 전액 지급한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때 그 대금 전액 지급 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진행되죠. 자, 니은 지문이에요. 을이 위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갑으로부터 X 토지를 근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기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경우에는 자,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 니은지문 보세요. 자, 을이 매매계에 기해서 갑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근데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아직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어서 갑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죠?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죠. 다시 그 이유 뭐라고요?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청구권을 방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니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니은 날아가는 거죠. 자, 디귿. 을이 위 매매 계약에 기해서 자, 갑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습니다. 이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억 지문 관련해서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그죠? 전원합 이체 판결이었고요. 2012년도 판례였다. 그래서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갑이 을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갑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이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뭐라고요? 채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0년이 진행된다. 다만 니은 지문처럼 인도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권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디귿 지문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기출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죠? 그냥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억. 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직 토지 인도받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매매계약에 기반한 등기 청구권 역시 뭡니까? 채권적 권리다. 따라서 대금 지급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짐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한 매도인의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 바로 물권자 청구권이다. 시효 대상 아니죠. 디귿,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이거 물권에 기한 공동상속인의 권리로서 상속에 기한 공유권 또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성격이라고 보죠. 따라서 시효 진행이 안 된다. 디귿 지문도 기억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요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리을, 책 증여계약에 따라 수중자가 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도받았다. 그죠? 기억과 구별하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수익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 수익 중이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 지문 관련해서 상속인의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거 물권적 공유관계입니다. 물권적 공유관계.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미인도시, 그죠? 시효 진행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 진행 안 돼요. 상속인의 등기 청구권 진행 안 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사실상 사용 수익 중이다. 매수인이 그러면 사실상의 권리 행사 중으로 봐서 시효 진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법인입니다. 자,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지문 관련해서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 기관입니까? 이사는 필수 기관이 맞죠? 다만 감사는 임의 기관이라고 본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은근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감사도 필수 기관이라고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실무에서는. 하지만 필수 기관이라고 보지 않아요. 임의 기관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에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까? 자,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되죠. 그럼 직무대행자는 언제 선임합니까? 자, 비영리법인 중에 재단법인에서 선임을 하죠. 그래서 직무대행자는 설립 중 법인에 가까운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다.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임시 이사를 선임한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는가? 자,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 불가능하다는 강행 규정입니까? 일단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양도 상속 허용할 수 있다 이거죠?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다. 자, 틀렸죠.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법인과 이사 사이의 이익 상반행위예요.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임시이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맞죠? 자, 73조입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 총회의 결의는 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한 사항에 하나여 할 수 있다.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5번 지문 정답입니다. 자, 요거 1번 지문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자, 정답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민법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죠. 자, 77조. 자,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임의 해산 사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법원은 법인의 해산 청산을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그죠? 89조에서 청산인의 직무를 법원이 검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필요시 법원은 청산인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요즘은 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어요. 다만 실제로는 아직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다. 이때 우리 판례 뭐라고 봅니까? 이때 법인은 여전히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등기와 실질적인 청산의 종료는 좀 별개다라고 보는 거죠. 소멸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입니다.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80조 제1항 5호에서 법인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이사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번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그죠?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권한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자, 3번 지문 관련해서 청산 종결 등기가 곧바로 법인의 소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아직 실질적으로 남아있다. 법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좀 조금 짜증날 수 있죠. 문제들이. 갑은 을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약정합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한다. 그죠? 8월 15일. 요 광복절이죠. 나머지 평일을 전제로 한다. 자, 대여일이 1월 31일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이걸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민법 160조 이하에 나온 규정이죠. 초일은 자, 기간의 초일이죠. 불산입 원칙이죠.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월, 년으로 정해진다. 그때 해당 말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다. 해당하는 날이 없다. 그러면 언제 만료된다고요? 그 월의 말일로 만료된다. 2월을 말하는 거죠. 2월 30일이 없는 경우 2월 28일에 만료된다.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다. 행정기본법과 구분되는 거죠.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언제 기간이 만료됩니까? 2길 만료되는 거죠. 2길 만료된다. 자, 그랬을 때 기억지문 관련해서 대여일이 1월 31일 14시죠. 그때 언제부터 기산이 됩니까? 자, 변제기가 2월 28일이다. 윤년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은 자, 초일이 불산입이기 때문에 1월 30일은 제외되죠. 그럼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1개월입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1개월이기 때문에 2월 31일이 말일인데 그 달일의 말일인 2월 28일이 24시가 만기일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니은 지문이요. 3월 14일 17시죠. 그럼 변제기가 일단 17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초일 불산입이에요. 역시 기산일은 3월 15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월 15일이 자, 월 기준 계산할 때 자, 3월 15일부터 기산을 하죠. 그러면은 기간 만료일은요. 그 4월
15일 전날이 되죠. 즉 4월 14일 24시에 만료된다. 자, 161조입니다. 따라서 14일 17시가 아니라 14일 24시에 만료되는 거예요. 월 기준 계산할 때 기산일 3월 15일이고요. 그러면은 3월 15일부터 한 달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 4월 15일에서 전날이에요. 4월 14일 24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디귿 지문도 마찬가지. 7월 15일이 17시가 대일이죠. 그럼 기산일은 7월 16일이 될 것이고 1개월 후는 자, 7월 16일 기산일이 될 것이고 1개월 후는 8월 16일인데 그 전날 8월 15일이 기간 만료일인데 공휴일이란 말이죠. 광복절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래서 8월 이때는 16일 24시가 만료가 된다 이겁니다. 말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만길이다. 따라서 맞죠. 그래서 니은만 틀렸다 이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 그죠?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1번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번 질문 틀렸죠. 왜?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의 시효기간을 갖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이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가 기산됩니까? 소멸시효가 기산 아직 시작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제기 도래 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이에요.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달라. 오, 그죠?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법원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산일이 원래보다 더 빠르든 늦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요 문제 관련해서. 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3번 지문이요. 자,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뭡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가 아니죠. 뭐라고 봅니까?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때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그죠?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때. 예. 그래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을 때에 대한 문제죠. 사실상의 어려움이 뭡니까? 뭐 소재가 불명이다, 경황이 없다 등의 문제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입니다. 이런 것도 은근히, 그죠?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잘 체크하시고요.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가? 소멸시효 기간은 당사자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멸시효 기간 자체, 뭐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법정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당사자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이건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번 지문은 기산일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법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 5번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해서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채권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는 것이지 상대방의 반대 채권이
단계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냥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도 은근히 소멸시효를 어렵게 내면은 충분히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2번 지문 관련해서 관련 판례를 잘 분석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임의대리권 소멸사유예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자, 민법상 임의대리권 소멸사유 1번 본인이 저세상 갔습니다.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본인의 사망은 이거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인이 떠났어. 마찬가지죠. 임의대리권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는 일신 전속적 성질로 보죠. 당연히 대리인의 사망은 당연히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3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이면 맞죠. 예, 대리인 자체가 그죠? 소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고 해서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아니겠죠. 이게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돼요. 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본인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수권 행위 자체는 그죠? 그 기존의 수권 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과 5번이 임의대리권의 그죠? 특유 소멸 사유라고 본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죠? 임의대리의 특유 소멸 사유다. 가령 위임 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럼 수권행위도 그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겠죠. 다만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다. 5번 본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 마찬가지로 자 본인이 대리권 철회해버려. 그러면은 임의 대리권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 가능성은 임의 대리의 특징 중 하나라는 거. 그래서 5번을 많이 찍습니다. 예, 5번. 근데 정답 5번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죠? 대리인이 파산해. 이거는 이제 공통의 소멸 사유다. 소멸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망 마찬가지고요. 근데 본인이 사망한 게 아니라 성년 후견 개시 이거는 소멸 사유다. 소멸 사유가 아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다. 자, 갑을 기망해서요. 갑이 을을 기망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해서 을 소유의 토지를 다시 병에게 엑스토지라고 할게요.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죠? 갑이. 예. 갑은 제3자입니다. 을을 기망한 거예요. 그 을과 병 간의 계약을 유도한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땡처리해라. 이에 따라서 이거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자, 을은 병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등기까지 맞춰줬습니다. 등기 대항력 발생했고요.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원인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그죠? 야,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이렇고요. 쟁점이 뭡니까? 요거 제3자 사기에 따른 취소 가능성이죠. 취소 가능성. 그리고 병은 제3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가? 그죠? 제3자 보호.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래서 기억지문 갑의 기망사실을 근데 자 병이 알았어. 상대방 병이 악이네. 알 수 있었던 경우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민법 제110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어. 근데 갑의 기망사실을 그죠? 병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 갑의 사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라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기억 지문 이거 맞는 지문 잘 골라야 돼요. 자, 니은 갑의 사기로 불법 행위가 성립되었습니다. 갑의 사기로. 을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갑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제3자의 사기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 그죠? 피해자가 즉 을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얼마든지 750조의 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될 게 불법 행위 책임과 그죠? 의사 표시의 취소는 별개라는 거죠. 네,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니은 틀렸다. 니은 틀렸으니까 기억 2번, 4번, 5번 다 날라가죠. 자, 선의의 제3자 정의 그죠? 또 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친 겁니다. 그 후에 을이 자신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나왔죠? 없다. 자, 청구하지 못한다? 디귿? 맞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역시 110조 2항이죠.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 요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의 선이라면 을의 취소는 정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 자, 디귿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에 대한 기출 변형 문제죠.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다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갑은 을에게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오, 그렇죠? 을은 역시 갑의 말을 믿고 병 소유의 건물을 병으로부터 이번엔 매수하였다.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이후 을은 갑의 기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병은 위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준 상태였다.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병이 갑의 기망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죠. 상대방이에요. 을은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110조 1항 후단 적용되어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다. 일단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갑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 을은 병과의 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상대방이 선이입니다. 상대방이 선이죠? 네, 상대방 선이고 갑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 자,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병이 선이에요. 자, 병이 선이라면 자, 기억 지문과 구별했을 때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병은 이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병과의 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이랑 구별하자. 자, 디귿 갑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기망을 한 경우 을이 병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을이 병과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있다.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리을 을이 병과의 계약을 취소한 후에 병이 다시 이 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매도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줬을 경우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죠? 선의의 제3자 역시 정인 경우 대항할 수 없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정답이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자,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본인 갑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거죠. 자, 을은 대리권 수여 받았죠? 병은 상대방이고요. 토지 소유자.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본인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기억에서 갑이 피한정 후견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자, 여기서 114조가 되죠. 대리인의 자격 요건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습니까?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자,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효한 대리권 수요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지문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2번 니은 지문에서 자, 갑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과 정에게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다. 공동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무슨 대리입니까? 공동 대리권이 공동 대리인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즉 공동 대리이기 때문에 공동 대리로 수권된 경우 대리인 전원에 합치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을의 단독 행위는 이러한 수권 범위 위반으로서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지문 틀린 겁니다. 자, 디귿 지문은요.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병의 선행 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배임적 이중 매매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자, 디귿 지문 을이 적극적으로 배임적 이중 매매에 가담했다. 근데 갑은 선이라 이거죠. 사기나 불법 행위와 같이 대리인의 의사나 인식은 본인에게 귀속이 되지만 지금 을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때 이에 대한 제2 매매계약은 뭡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력 자체가 갑에게 미친다? 선인 본인에게 미칩니까?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지문은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관련해서 요건 좀 이제 기출 변형은 아니고요. 그냥 신작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요. 2024년 1월 을에게 신작 문제예요. 신작. X 건물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자, 갑은 매매대금 5억 원 이상을 판매할 것을 을에게 지시하면서 을에게 X 건물 매각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교부합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병은 을과의 친분이 있는 사이를 이용해서 을에게 야,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으로 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해요. 그래서 을은 혹한 거죠. 갑의 지시를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25년 3월 1일 을 병과 X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4억 8천으로 체결합니다. 계약서인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명시하였다는 거죠. 갑은 뒤늦게 이를 알고 병에게 계약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X건물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했어요. 을에게. 그죠? 이에 대해서 기억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병과 거래하도록 했다. 비록 을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갑은 본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자, 기억 질문은요. 자, 여기에서는 대리권 남용에 자, 가담한 악의인 경우죠. 누가? 갑이 을에게 위임종을 교부하여 병과 거래하도록 했다. 근데 을이 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죠. 부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하여 병과 계약을 맺고 병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을이 갑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병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고. 자, 디귿 갑이 위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병은 무권대리인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35조 1항에 따라서 자, 을이 무권대리인이에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근데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훈결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면책된다? 면책되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사안에서 병은 뭡니까? 사안에서 병은 을이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서 지금 병에 대해서 자,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사례는 뭐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은 을이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서 벗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쟁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